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에이블턴이라고 한 15년 정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에이블턴 6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사양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CPU 1.5GB에 램 512MB 이상. 이거 이제 2007년에 나온 거고요. 저는 이제 00년대 후반 정도부터 아까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 5일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운 좋게 베타 테스터가 돼갖고 이렇게 저렇게 먼저 써볼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자세한 신기능 막 이런 거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갖고 이미 그냥 좀 음악 기술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에이블턴이 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힌트를 구경하는 느낌으로. 그 말은 즉슨 당신이 에이블턴을 몰라도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은 나가지 마시라 라는 말입니다. 최대한 비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보려고 할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 가볼까요? 우선 에이블턴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이블턴 12를 딱 켰을 때 이거 뭐지? 하실만한 내용에 대해서 좀 후루룩 뚝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딱 키면은 저는 이거부터 보이더라고요. 이제 프로젝트의 음악적 스케일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레이트와 같은 기본적인 오디오 설정들을 여기서 바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수정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DAW 쓰시는 분들은 아니 저런 게 없었어요 하시겠지만, 이런 정보를 화면에 바로 직접적으로 뿌리는 거를 에이블턴이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 시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온화해지고 좀 마음이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뭔가 엄청 복잡해졌죠? 근데 이게 복잡한 거는 아니고 그냥 필터랑 검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 뭔가 사운드나 캐릭터들을 태그별로 바로 검색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밑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태그 베이스 검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살짝 회의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냥 좀 검색 시스템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닐 거고, 13버전이나 나중에는 이런 태그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뭐 챗GPT나 소위 말하는 AI를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시멘틱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10일까지는 이 올 메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겼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오디오 소스랑 뭐 미디나 뭐 이런 오디오 효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성향이 달라갖고 굳이 이걸 이렇게 올로 묶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해보시면은 여기 뭐 다크 누르면은 에이블턴 자체 소리들이나 악기 프리셋만 뜨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가상악기나 뭐 이런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은 뜨지도 않아요, 그 프리셋들이.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할 거다. 이 에이블턴이란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소리를 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챗GPT 프롬프트 치는 것처럼 뭐 야 3번 드럼에 어울리는 베이스 음색 찾아줘 막 이러면은 얘가 이제 찾아갖고 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에이블턴 자체 소리뿐만이 아니고 뭐 세럼에 막 이런 프리셋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스플라이스에 제가 뒤져봤는데요, 그거에 어울리는 뭐 세럼 프리셋이 여기 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이 프리셋을 다운받아갖고 어디 잘 썼고 어떤 노래가 이 프리셋을 썼고 막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오래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브라우징 할 때도 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필터 조합 묶어갖고 뭐 저는 이제 자주 쓰는 가상악기나 악기 회사들을 이렇게 밖에 빼놨거든요. 막 이런 거 할 때 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편하긴 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어갖고. 그리고 중간에 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걸 누르시면은 화면을 3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레이아웃을 커스텀할 수 있는 옵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 이렇게 단축키를 통해서 여러 화면의 조합을 이렇게 제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장할 수 있게까지는 당연히 안 해주셨고, 어쨌든 이렇게 화면 조합을 바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니면은 뭐 탭을
원래는 오디오 미디 클립이 있는 세션 뷰랑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타임라인 베이스의 어레인지먼트 뷰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을 썼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탭을 쓸 수 있도록 옵션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먼트 뷰에 가보시면 이렇게 밑에 높이와 너비 최적화해주는 기능도 옵션으로 생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웨이브폼 크기를 조절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웨이브폼을 줌을 켰다 껐다 하면서 파형을 좀 크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이제 세션 뷰에서 트랙 밑에 색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할 때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에이블턴이 함부로 해주지 않던, 잘 안 주던 건데 이번에 이런 변화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인스트루먼트 보시면은 멜드라는 바이팀블, 그러니까 두 개의 음색을 합쳐갖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신디사이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스케일이랑 연동시켜서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스케일이랑 연동시켜서 뭐하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실레이터 중에 스왑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스왑이라는 단어가 뭐 물이 떼거지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트라이앵글 스왑이라 하면은 트라이앵글 오실레이터가 떼거지로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주파수 영역에서 좀 부분적으로 배음을 좀 이렇게 튀게 만들어 갖고 뭔가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구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쫙 퍼질 때 스케일에 맞게 퍼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FM 신디사이저의 뭔가 다음 세대 같은 포지션이 아닐까요? 그리고 멜드는 공식적으로 MP 포맷이 지원되는데요. 그러니까 MP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디의 다음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미디의 뭐라 해야 되지? 그 음악 제어 규약?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별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도미솔 눌렀을 때 이 컴퓨터가 얘가 도미솔 눌렀구나, 그리고 도를 눌렀다가 손을 뗐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디라는 기술이 음의 3요소 플러스 그 음의 길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지 그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을 한다면은, MP는 미디가 놓치는 그런 표현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파 사이의 음을 연주를 한다든지, 뭐야 그런 거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피아노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건반이 나눠져 있는 악기 말고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들, 이런 소리들을 미디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MP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롤리의 시보드라는 악기가 MP 악기인 거고, 이제 하나의 표준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런 기술 표준 하나하나들이 잘 생각해보면은 음악 산업에 진짜 큰 영향을 줍니다. 악기가 음악 장르를 만들기도 하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을.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뭔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로저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카이라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드럼머신의 시조새 중 하나인 린드럼을 만드신 분입니다. 린드럼의 린이 이분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힙합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MPC도 만드신 분이고, 거의 음악 테크의 구루 같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2016년에 ADC라고 오디오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개발하고 계셨던 그 린스트루먼트라는 새로운 악기지, 컨트롤러 악기 뭐 이런 걸 소개하면서 미디와 표현을 주제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디는 본질적으로 버튼이다. 그러니까 온오프 스위치. 내가 버튼을 누르면은 온이고 떼면은 오픈돼. 그런 버튼 기술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음악이 주류가 되면서 음악적 표현력이 제한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뭐 악기 솔로가 사라지고 있다. The way I look at it is you can look at over time about three eras. If you think from sort of in the past and moving up to around 1970 and then tailing off, expressive acoustic instruments, and what's rising up now is the era of expressive electronic instruments. And where we are in the middle is the era of on-off switches.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at the primary man-machine interface to electronic sound is the MIDI keyboard, which is basically a bunch of on-off switches. Now it's a little bit more than that. You've got two sideways knobs on one side, and then you have the ability to recognize pressure between about 95% and 100% of the keys travel. One thing I've noticed about the fact that music is played with on-off switches is the whole idea of an instrumental solo in popular recordings has disappeared. And of course, popular recordings are not everything, but they're a good indicator of what a lot of people listen to, their musical tastes.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음악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멜드에서 이제 에이블턴의 그런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이펙트 디바이스 중에 로어라는 디스토션 이펙트가 있는데요. 그 멀티밴드로 디스토션을 제어하고 피드백을 활용해서 좀 창의적인 세츄레이터 소리를 만든다는, 아니 세츄레이터 있는데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이거는 소리 샘플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매트릭스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피드백을 이용해서 디스토션을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 피드백 얘기하면은 기타 막 앰프 안에 갖다 놔서 하는 뭐 그런 기타 피드백이나 마이크 그 스피커 앞에 잘못돼갖고 그 하울링 생기는 막 이런 피드백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세츄레이터나 디스토션 플러그인들이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깡통에다가 소리를 틀어갖고 나는 디스토션, 예를 들어서 이런 물병이 있는데 물병에다가 소리를 대고 소리를 틀면은 zzz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면서 뭐 여기만의 플라스틱스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소리와 그 어떤 소리 프로파일을 합치는, 에이블턴은 좀 에이블턴답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그래뉼러 신디사이저, 그래뉼러 3라든지 뭐 다양한 맥스 언어 기반 악기들과 디바이스들이 추가됐습니다. 그 에이블턴 쓰시는 분들 중에 맥스가 도대체 이거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맥스는 그냥 프로그램 언어 이름입니다. 파이썬이나 C++ 같은 그런 프로그램 언어 이름입니다. 근데 파이썬이나 C++ 같은 것들이 스크립트 랭귀지,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로 코드를 이렇게 짜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비주얼로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코드를 짜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스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그런데 어쨌든 맥스로 만든 그런 맥스 파일을 에이블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맥스포 라이브였는데, 그냥 그 맥스를 에이블턴이 아예 사버렸어요. 그래서 맥스포 라이브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여기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모듈레이터라는 섹션을 소심하게 만드는 걸로 만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엄밀히 말하자면 에이블턴이 맥스를 모두 담기에는 좀 맥스라는 언어의 그릇이 너무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미디 클립 편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 클립을 열어보시면 뭔가 옵션이 벌써부터 많아졌죠. 그러니까 일단 스케일에 맞춰서 키도 볼 수가 있고, 이런 휴머나이즈 옵션이 생겼습니다. 제가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로 휴머나이즈가 됩니다. 벨로시티 랜더마이즈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탭을 눌러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다 리얼타임으로 미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페지에이터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럼 베레링 하는 그런 것처럼 소리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트들의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빨리 조절해준다든지, 뭐 드럼, 고스트 노트를 이렇게 추가시켜 준다든지, 그러니까 지루한 나의 미디 트랙을 쉽고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미디 트랙 자체를 편집하는 것도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갖고 커맨드 E를 딱 누르면은 바로 이 그리드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트랩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얘 그냥 띵띵띵 해갖고 띵 하면은 바로 띵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탑에 가면은 제너레이트 탭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리듬 생성이라든지 뭐 드럼머신 같은 거 넣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편집할 소리를 여기다가 프로필을 고른 다음에 제너레이트 누르면은 노트 생성을 해줍니다.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노트들을 바로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미디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그러니까 아르페지터도 아니 뭐 미디 이펙터에 아르페지터 있던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걸로 만들면은 이거는 미디 노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노트 하나만 바꾼다든지 나중에 편집을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 파라미터를 오토메이션 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업데이트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에이블턴이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이런 편집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조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고 싶으면은 대신 맥스포 라이브로 좀 재밌게 해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쉽지만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그런 1차원적인 미디 프리셋 수준이 아닌 그런 창의적인 디바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을 왕창 추가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런 제너레이트 기술 중에서 그나마 좀 쓸만하고 정착한 기술은 아직까지는 로직의 드러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에이블턴이 에이블턴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블턴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바라봤던 관점으로는 에이블턴은 좀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어라든지 뭐 이런 모델링 베이스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 컨셉을 계속 제안하는 이유가 좀 그런 데 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 AI 컴포저도 많이 나오고 막 미디 생성 기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이런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음악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진짜 요즘 정말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막 텍스트 넣어주면 음악 만드는 알고리즘 만들어갖고 막 뿌리고 있고, 오픈 AI도 나도 여기 있다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빵 타노스 되고 거의 한 분기 정도를 주기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전통적인 그런 수학 베이스 신호 처리는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호 처리를 전공한 저는 이제 정신 못 차리면은 바로 퇴장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런 에이블턴 같은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쓰는 사람이 그걸 좀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기술을 가져와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음악 창작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윅이나 뭐 이런 인디 회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레디컬한 그런 개념들, 뭐 예를 들어서 오디오 트랙이랑 미디 트랙을 한 트랙에서 같은 트랙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런 에이블턴 같은 임팩트 있는 회사들은 이런 제너레이트 기술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좀 음악 창작과 음악 소비 경험 전반에 있어서 살짝 과도기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뭐 컴팩트 스튜디오,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로 음악 만들 수 있어 라는 세상이 지금 끝나고, 노트북 하나로 없는 소스들을 만들어가면서 프로덕션 레벨까지 개인이 할 수 있어 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이블턴 11을 한 번씩 봤는데요, 사실 저는 작업할 때 에이블턴이랑 로직을 둘 다 씁니다. 그러니까 맥에서는 로직이 확실히 최적화가 잘 돼 있기도 하고, 에이블턴이 11까지는 그렇게 최적화가 잘 돼 있지 않아 했어갖고 막 그냥 에비로드 이런 거 걸면은 CPU 그냥 뿌앙! 아니 나 M 시리즈 칩 쓰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저절로 잘 해놨겠죠 이제는. 근데 항상 되돌아보면은 에이블턴이 항상 이렇게 제가 로직으로 이제 진짜 넘어갈까 하면은 항상 이렇게 메이저 업데이트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피 같은 돈이